조선 후기 조정은 세도 정치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기강이 흐트러져 삼정이 문란해졌습니다. 지방행정 역시 흐트러져 백성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자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 땅을 버리고 떠돌며 생활하는 유민들이 늘어나는 등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학식과 덕망을 갖춘 문관 박경우는 한양의 관직에 있다가 경주의 어느 고을에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동안 그들에게 시달려 피폐해진 마을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감의 부인 김씨 역시 남편의 뜻을 받들어 그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박현감의 노력으로 고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유랑민도 없어지고 모두 농사에 열중할 수 있었으며 떠돌던 불황인들도 감히 그 마을을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심혈을 기울여 선정을 펴던 박현감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일에만 열중하다가 결국 중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박현감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을 위해 일하다 병을 얻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온갖 약재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박현감은 좀처럼 차도가 없었고 병세는 날로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먼 마을에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렵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현감의 병세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처방을 내려줬는데 그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방에 필요한 약초는 깊은 산중에 있어서 매우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캐어야 하며 귀한 약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처방을 받은 부인은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밤에 산짐승 소리가 들리는 깊은 산중이었지만 부인은 오직 남편을 살리겠다는 마음만으로 두려움도 잊은 채 밤새도록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어렵게 약초를 구해 조심스럽게 싸들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여기저기서 곡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황급히 집으로 들어서자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 발 늦게 당도한 부인은 약초를 내던지고 싸늘히 식은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어렵게 약초를 구해왔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보내야 하니 서럽고 원통하여 대성통곡하였고 마을 사람들 모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부인은 장례를 치르고 묘막을 세워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상식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아내의 예를 다하는 부인을 보고 모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산은 가까워지고 집안 형편도 예전 같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지아비가 심혈을 기울여 이루어 놓은 땅에서 가문을 이을 자식을 낳고 지키겠다고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현감이 죽자 마을은 다시 어수선하고 살기 힘들어졌으며 이웃의 불황인들이 자주 습격해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뜻을 기리고 가문을 지키며 살고자 결심했지만 태어날 아이가 아버지 없이 살아갈 생각을 하면 서글퍼져 잠 못 이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인은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은 유복자를 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들을 낳은 그날 밤부터
부인의 집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 집을 지키듯 대문 앞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에선가 나타났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곤 했는데 그 호랑이는 예사 호랑이와는 달리 훨씬 더 커다랗고 날랜 몸집에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기며 감히 근처에 접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저 호랑이가 맹수이기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해칠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듯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호랑이를 잡거나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사람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쯤 지난 후에 불황패들이 나타나 많은 집들이 습격을 받아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세등등한 불황패들은 부인을 집으로 들이닥치려 했는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무섭게 포효하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다시는 불황패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사람들은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던 박형감의 마음에 하늘이 감동하여 호랑이를 보내 그의 부인과 마을을 지켜준 것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인의 꿈에 남편이 현몽하였는데 부인이 혼자 그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저승세계를 가지 못하니 부디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문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이 죽은 남편의 현몽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리자 관아에서 소식을 듣고 노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그곳에 안장했던 남편의 시신을 수습한 관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1년에 몇 차례씩 그 마을에 찾아가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호랑이에게 감사하며 깊은 산중에 푸짐한 음식을 갖다 놓곤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고향에서 유복자인 아들을 정성껏 키우며 평생 수절하였고 이에 고종 28년 김씨 부인은 연료로 정려되어 그녀가 살던 집 앞에 연료각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